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깜빡깜빡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 중 하나죠. 하지만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혹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시기보다는 한 번쯤 꼼꼼하게 내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라는 질병은요, 발병 전에 경증의 인지 장애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경증, 약한 치매 때부터 보장받고 치매 생활비까지 지원되는 보험이 있다면 어떠신가요?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경증에도 보장받는 치매 생활비 보험, 특별한 보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착한 종신보험을 주제로 여러분들 낸 돈 다 돌려주는 종신보험까지 비교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돈 되고 돈 벌어가는 보험 만나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바로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에서도 실시간으로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으로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치매 보험하면은 좀 심각한 상태일 때, 중증 치매일 때만 보장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약한 치매에도 생활비를 주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보험일지 안수연 전문가님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플랜의 안수연입니다. 살면서 꼭 피하고 싶은 질병이 있다. 어떤 질병일까요? 네, 저는 바로 치매입니다. 왜냐하면 치매 같은 경우는요, 아직 치료제도 없고요. 치료제가 있다 하더라도 증상을 늦출 뿐인 게 바로 치매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치매에 두려움을 갖는 걸까요? 다른 질병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있죠. 언젠가는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같은 경우는요, 아직 정확한 원인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더 피하고 싶은 질병인데요. 오늘은요, 우리가 경증 치매부터 생활비를 보장받는 치매 생활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의 치매 보험은 중증 상태, 거의 누워 있을 때나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었다면 오늘의 치매 보험은요, 경증에도 보장받는 치매 생활비입니다. 네, 치매 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는 택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는 거 아시죠? 하지만 치매 환자 수가요, 그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만큼만 그 이상이 환자 수입니다. 그렇다면 치매 12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새로 생기고 있고요. 현재 70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입니다. 그리고 매일 6시간부터 9시간을요, 이런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고요. 약 연간 2천만 원을 이런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비용이 듭니다. 특히나 75세 이상부터는요, 급격하게 치매 발병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무려 40%가 경증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치매하면 예전에는 노망났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치매는 어떤가요? 경증부터 발견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치매는 경증부터, 반드시 경증부터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요.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의 2019년 치매 발병 확률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무려 급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치매가 급증하는 걸까요? 원인은 당연히 노인 인구가 많이 되기 때문이죠. 점점 고령화되면서
65세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하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세 자리만, 지금 현재 세 자리죠. 어르신들 앉는 분들이. 하지만 보시면 일본 같은 가까운 일본 나라도 보면요. 노인석이 더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은 나라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2008년부터 16년까지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위험을 감지하는 거는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환자 수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다들 이런 치매에 대해서는요, 아유, 설마 내가 치매가 걸리겠어. 이거는 뇌인질병이고 드라마에만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방심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요, 치매 5년 전부터 이런 경도인지 장애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경도인지 장애라는요, 이 경도인지 장애 10%가 1년 뒤에 치매가 발병되고 있고요. 6년 뒤에는요, 무려 80%가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치매에 관련돼서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아, 나는 술만 먹으면 필름이 끊겨. 내가 현재 혈압약을 먹고 있네. 그렇다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혈관 쪽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으시죠. 그렇다면 이런 치매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40대부터 30대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치매는요, 더 이상 노인들이만 걸리는 질병이 아닙니다. 치매는요,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도 있고요. 그 외에 경도인지장애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상태부터 쭉 장기간 소요되는 게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요, 내가 아픈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이 더 아픈 질병입니다. 왜냐면은요,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치매로 인해서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면 퇴근해 왔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방금 전까지 계셨는데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 찾고자 동네 다 돌아다녀도 안 계시죠.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횟수가요, 점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종이 한 번만 생기나요? 자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생기죠. 그렇다면 교대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부모님을 케어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반복적인 치매 간병으로 인해서 가족분들은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이 없죠. 부모님은 나를 못 알아보고 화를 내시고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식사를 하셨는데 밥 안 줬다고 뭐라고 하시고, 이런 부모님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겁니다. 나의 생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케어를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부모님이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직장까지 그만둔다면 우리 집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를 사랑하지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비용이 드는 걸까요?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요, 약 2천만 원이나 듭니다. 우리가 의료비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해결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이외에 간병비나 아니면 요양원 시설에 대한, 요양병원의 시설에 대한 이런 장기 비용에 대해서는 실손비용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하시나요? 이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지 내가 경증부터 제대로 보장을 받는 치매를 대비가 될까요? 경미하니까 보험금 못 준다. 사실 우리가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치매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치매는요, 어제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생길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점점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증이 오래 걸릴까요? 중증 상태가 오래 될까요? 치매는요, 경증에서 시작해서 중등도, 중증까지 이 모든 기간이 12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중증보다는요, 이 경증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깁니다. 우리가 치매가 갑자기 중증으로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요, 경증부터 중등도, 중증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치매보험 어떤가요? 치매보험 갖고 계시죠? 한번 증권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경증에는요, 많이 보장해주는 회사가 500만 원입니다. 그럼 중등도, 이 중등도 단계에서는 얼마인가요? 많이 보장해봤자 1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중증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보장해봤자 2천만 원입니다. 물론 더 주는 회사도 있죠. 하지만 연간 2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드는데 2천만 원 한 번 받으면 그 이후에 이런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증부터 보장을 받으려면요, 보장을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입소, 입원, 재가급여, 간병인.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 내가 경증 치매가 진단을 받으신다면 내가 요양원을 가든 요양병원을 가든 집에서 관리를 받든 매달 최대 30만 원씩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장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집에서 간호를 하든 하루에 10,000원씩이고요. 최대 30만 원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생활비가 아닐까요? 만약 상태가 악화돼서 중증이다 하시면 매월 90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당으로요. 정증이면 30만 원인 거고요. 중증이면 합해서 90만 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죠? 바로 간병인입니다. 간병인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간병인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만약 마음에 안 들면 교체도 해야 되는데 만약 내가 아는 사람 통했다면 사실 말하기도 껄끄럽고, 하지만 전화 한 통이면요, 간병인을 365일 동안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양병원 들어가시면 간병인 뭐 열흘만 쓰실 건가요? 한 달만 쓰실 건가요? 장기간으로 소요되죠. 하지만 오늘 플랜 내용에서는요, 간병인을요 365일 동안 쓰시는 거예요. 365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집이나 30만 원을 매달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중증이다 하면 매달 9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이 보장이요. 비용을 한번 보실게요. 40대 10,000원, 20,000원대입니다. 왜 여자가 더 많지? 비싸지? 당연히 여자가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50대는요 정말 깜박깜박할 나이죠. 50대에도 10,000원, 20,000원대의 이 모든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60대 2만 원, 3만 원대입니다. 치매보험 한번 준비하시려고 알아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60대 보험료요 7만 원, 8만 원 넘습니다. 보험료 많이 올랐어요. 그만큼 치매 환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60대 2만 원대, 3만 원대예요. 그리고 70대도 5만 원, 9만 원대에 내가 요양원을 가든 요양병원을 가든 집에서 관리를 받든 한 달에 경증이면 30, 중증이면 90만 원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만큼 좋은 생활비가 아닐까요? 기존에 중증에서야 받는 생활비는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한 달에 내가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8만 원, 1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10,000원부터 5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경증입니다. 중증이 아니에요. 경증부터 매일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날까지 매일 반복적으로 보장받는데 일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내가 요양원을 가고 싶든 요양병원에 가고 싶든 내 상황에 맞게 하겠지만 요양원, 결국엔 요양원입니다. 요양병원보다 요양원인데요. 일수에 제한이 없어요. 계속 내가 평생을 살 수가 있는 게 오늘의 보장 내용이고요. 병원에 갔다 그렇다면 365일 동안
하루에 10,000원, 하루에 30,000원씩 받으면서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간병인이 나오는 거죠. 간병인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간병인을 부르려면요. 첫날부터 180일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치매보험 간병인은요. 365일 동안은 쭉 내 곁에서 같이 생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심리 상담. 아, 우리 엄마가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불안한 마음을 누구한테 털어놓을까요? 병원에 상담할 수가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병원에는 거기는 식사가 너무 좋아. 하지만 면회를 가봤더니 엄마가 묶여 있고 멍자국이 있고 이건 정말 실살입니다. 저 아는 지인은요. 어머니가 병원 갔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 멀쩡했대요. 하지만 봤더니 팔목에 묶인 자국이 있고요. 멍이 드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TV에서만 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상담할 수가 있고요. 병원이 어떤 시설인지 내가 이 병원이 괜찮은 병원인지 검색하고 예약까지 다 대행을 해주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이고요. 정리하자면 이 플랜은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은요. 더 이상의 돈은 납입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물론 납입 면제의 조건, 치매보험엔 다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이 간병인에 대해서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고요. 우리가 치매 진단 받으면 의사가 치매 진단 내린다고 다 치매 진단이 됐나요? 아니죠. 이런 CDI라는 점수로 인해서 1점이다, 2점이다, 3점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의 플랜 내용은요. 의사가 혈관성 치매다, 알츠하이머 치매다 이런 F코드로 치매 분류표 기준으로요. 진단을 확정만 해준다면 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뇌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의사의 진단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보장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플랜은 경증부터 매일 하루 10,000원, 30,000원을 보장받는 내용입니다. 중증이 아닙니다. 경증부터 내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혹은 내 배우자를 편안하게 케어할 수 있는 게 오늘 보장 내용입니다. 많이들 치매보험 갖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치매보험이요. 중증부터 보장받으시나요? 아닙니다. 이제는 경증부터 받는 치매 보장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데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는 우리 부모님 걱정되시고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엄마 왜 그래 이러면서 짜증내시고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 오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장 나부터도 좀 건망증이 걱정되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이제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살게 된 지금 더욱더 위험한 질병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중증 치매일 상태가 아니라 초기 치매 때부터 매달 여러분들이 생활비처럼 30만 원씩을 일단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저렴하게 10,000원대부터 시작하고요. 중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은 또 매달 90만 원씩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해요. 자,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질병인 만큼 치매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걸리게 되면은 온 가족이 함께 고생을 하게 되는 만큼 지금 연락 주셔가지고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가 워낙 주변에서 좀 한두 명씩 생기고 걱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문가님 문자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몇 가지 문자가 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7655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방송에서 지금 강의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경증 치매일 때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주셨거든요. 전문가님, 보통 저도 중증 치매일 때 생활비 받는 건 들어봤는데 정말 초기 때부터 이게 매달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초기 때를 이제 경증 치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치매 보험을 중증 때 받으면 뭐해? 경증일 때 받아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보험사가 알아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보장은 경증 때부터 받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치매 걸렸다 하면은 집에서 케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상황인 만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비용이 한 달에 드는 비용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내 부모가 상태가 지금 경증이고 아직 중증까지는 아닌데 그때까지
받다가 보장받기에는 시간텀이 너무 있습니다. 뭐 5년, 10년간은 아무런 보장 없이 그냥 진단금 500만 원, 1000만 원 그때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경증부터 매일 입원 일당을 10,000원부터 30,000원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야말로 생활비를 대체하는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보통 심각한 상태일 때 생활비가 나오는 치매보험은 몇 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건 올 초에 새로 나온 신상품이라서 그런지 초기 때부터 치매에 대한 생활비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또 9878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치매 보장받을 때 치매 등급과 관계없이 치매 분류표로 보장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네요. 치매 분류표가 뭔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가 치매 진단을 받고 보장을 받으시려면 CDR 척도라고 해서 이제 검사도 해야 되고요. 뇌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해서 진단을 내려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치매 진단이다 하면 이렇게 받으시는데요.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그 치매 분류표라는 게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F로 시작하는 건데요. 이 치매는 뭐 알츠하이머 치매다. 이 치매는 혈관성 치매다. 이 치매는 뭐 기타 명시되지 않은 뭐 치매다. 이런 식으로 치매 분류표가 있는데 의사가 이 어느 해당이 되는지 이것만 선택을 해서 진단을 내려준다면 이걸로 진단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기존의 치매 보장보다는 간편하게 또 간단하게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더 받기 쉽게 분류가 되어 있는 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치매보험들은 전부 CDR 척도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치매보험만 유일하게 받기 쉬운 치매 분류표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안수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10,000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60대 기준으로도 20,000원대에서 30,000원대면은 매달 생활비를 초기 때부터 받는 치매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할머니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부모님 혹은 내 걱정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부담 없이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치매보험인 만큼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보험 그리고 뭐 노후를 준비하는 보험들까지 많은 보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나 메시지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착한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김경화 전문가님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착한 종신보험이에요. 네. 뭐 아무래도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이 있다거나 혹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알아보셨거나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떨까요? 관심이 엄청 많으신데 네. 나이가 좀 있으시면은 가입하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가입 보험료. 자체가 될까 혹은 비싸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착한 종신인데 네. 말 그대로 너무 착해서 네네. 어떤 부분이 착할까요? 제가 우리 이 착한 종신을 제가 살펴보게 된 이유가 저희 엄마가 70대 중반이세요. 네. 근데 딸이 이제 보험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나 혹시 상조보험 같은 거 들고 있니? 이러면서. 그런데 그래서 좀 기분이 네. 조금 뭐랄까요? 어떻게 마음이-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마음이 쿵했죠. 네. 엄마가 이런 걸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예. 그래서 마음이 쿵 내려앉았는데 마침 7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거의 이 상조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죽고 나면 그 뒤 후처리를 예.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까지 마무리를 다 하고 가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신보험을 상조보험화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그러네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네. 다 커도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께 우리는 아이같이 그렇죠. 항상 뭔가를 주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끝 마무리까지 자식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아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려고 이렇게 저한테 상조보험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랍시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 무거운 마음만 가지고는 준비해드리기가 너무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네. 이런 걸 좀 준비를 해봤어요. 사람은 누구나 솔직히 우리가 태어나면 나이를 먹고 병이 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네 가지는 필연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꼭 이런 생로병사 이 모든 거를 우리는 보험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좀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좀 많이 알고 싶어 하고 가입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망하게 되면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게요. 사망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은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돈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는 네. 이 사망보험, 상조보험을 생각하기 전에는 장례 비용 장례시장에서 어차피 이렇게 부주금도 들어오고 예. 하니까 이거 가지고 마무리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솔직히 처음에. 근데 세세히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평균 장례식장 안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거의 938만 원? 평균이 거의 1,000만 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장례식장 안에서만 안에서만. 드는 비용이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매장을 하던 화장을 하던 하면 또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매장을 하게 되면은 7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고 화장을 하게 돼도 뭐 한 260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태어나서 살다가 아파서 병들고 사망하게 되는데 그 사망 시점까지 내가 꼭 필요한 돈이 최소 1,700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네. 어떻게 보면 남겨진 가족들이 돈 나갈 일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께서 참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그것까지 아무래도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우리가 뭐 질병에 대한 보험들은 많이들 가입을 하시지만 이런 상조 보험이랄까요?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을 망설이게 되시잖아요.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질병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내가 죽는 거는 언젠간 반드시 필연적이죠? 네. 생기는 거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이 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을 네. 상조보험과 비교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보험 전문가이니까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선 보험사랑 상조회사를 비교를 해봤는데 보장 내용 자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상조보험회사를 공부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보장 내용 자체는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플러스 상조 서비스를 저희가 언제든지 원할 때 전화를 하면은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상조 회사는 내가 가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큼 장래 물품하고 상조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납입 중에 보험료를 납입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내가 납입 중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 사망보험금 거기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착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에다가 내가 여태까지 낸 보험료를 100% 다 돌려준대요. 그게 말이 되나요? 보통 사망 보장 하면은 뭐 몇 천만 원 혹은 네. 뭐 몇 백만 원 네. 받고 네. 그러면 이제 끝나는 보험료를 거라고 알고 그러려고 있죠. 낸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 착한 종신보험은 내가 여태까지 낸 보험료도 100%다 받고 예. 나의 사망보험금도 받고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더라고요, 글쎄. 아니 그렇게 착한 종신보험이면 저희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구체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더 상조보험회사가 예.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으세요. 이 상조보험은 돈을 내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완납을 해야지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끝까지 내야 된다는 거죠. 네. 내다가 사망을 하셔도 나머지를 다 완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보통 우리나라의 사망률을 보면은 어느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사망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사망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한 70대 이상부터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이것도 80대 이상 되면 지금 급격히 이렇게 늘어나져 있는데 예. 사실은 이게 우리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80대 이후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진 건데 예전 한 20년 전만 해도 60대부터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종신보험 같은 거 가입하실 때 60대, 70대 사망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했어요. 근데 지금은 80대 이상 돼야 사망 확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종신보험을 가입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 거야.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연령별 사망보험 가입 현황도 보면은 20대, 30대, 40대 요거는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가 높으세요. 그 한 가정을 꾸리는 가정이 되면은 당연히 종신보험 1, 2억 최소 1, 2억, 3, 4억 정도는 이렇게 가입을 하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30대, 40대는 종신보험 가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데 나이가 올라갈수록 종신보험 가입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 이유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하긴 하시는데 보험료 때문에 망설이시거나 못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고 그러니까 가지고는 싶은데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은 죽으니까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솔직히 100%잖아요. 종신보험은. 예.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니까. 이런 딜레마를 좀 오늘 네. 해결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네. 착한 종신보험 자체는 같은 느낌이에요. 어차피 사망하면은 내가 쓸 돈, 사망 후에 장례식 비용이라든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든지 사망하고 나서 자식들한테 뭐 상속이나 이런 걸로 물려준다든지 이래서 사망보험금을 받지만 같은 느낌이지만 다른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낸 돈도 다 받고 사망보험금도 같이 받고 그러니까 받고 또 받는 이런 착한 종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보험사를 비교를 해보면 A보험사랑 B보험사가 제가 지금 두 군데를 나눠놨는데 이게 받고 또 받는 보험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냥 같은 종신보험사만 비교를 예. 해봤는데요. 보험기간은 똑같이 그냥 20년 납에 종신토록 사망하면 나오는 거니까 이 조건으로 가입 내용은 A보험사는 최소 500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이렇게 조금만 가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500만 원에서 나중에 정말 상속 재원으로 활용을 하시려면 3억, 5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예. 내가 낸 돈도 다 자식한테 상속으로 가고
내가 사망하고 나서 사망보험금도 자식한테 상속으로 가구할 수 있으니까 이 보험 자체 가지고도 상속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고요. 네, 비보험사는 최저 금액이 1,000만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특장점이 뭐냐면 유병자 되시는 분들도 325 조건만 맞으시면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착한 오. 정신보험인 거죠. 유병자분들은 더욱더 정신보험 가입에 거절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거의 뭐 쉽게 통과가 되시겠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유병자분들도 충분히 네. 가입할 수 있는 거니까 음. 겁내하지 마시고 나이가 있으셔도 비싸다고 걱정하지 아. 마시고 가입을 의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보시고 망설이시는 분들도 오늘 좀 그렇죠. 용기를 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이제 보장 내역을 살펴봤는데 정신보험은 비싸다라는 네. 편견을 깨려면은 네. 보험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얼마예요? 너무 중요하죠. 예. 보험료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예. 화면을 딱 올려줘 보세요. 네, A사 같은 나왔습니다. 경우는 40세부터 50세, 60세, 70세 보험료 보시면 보험료 40대는 10,000원대요. 19,650원. 정신보험이 10,000원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금액 자체도 내가 낸 돈 다 100% 돌려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이 금액이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다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도 44,200원, 여자 같은 경우 34,100원이거든요. 예. 제가 그 상조보험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보통 상조보험 가입하시려면 3, 4만 원대 가입을 하세요. 조건 좋은 프리미엄 가입하시려면 6, 7만 원대 가입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3, 4만 원대 가지고도 상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내가 낸 돈 다 받는 거와 플러스로 사망보험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완전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비사 같은 경우는 최저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아까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인데 40대, 50대, 60대까지 밖에 금액이 안 나와 있죠. 예. 70대가 넘으면은 가입을 하실 수가 없어요, 비사는. 아이고 70대 네. 전에 좀 서둘러 네,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비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가입을 하셔야 되는 예. 건데요. 제가 화면을 준비를 하나 더 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예. 이렇게 보험료를 내고 받고 또 받는다고 했지. 그러면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보험료가 너무 싸니까 네. 얼마나 받을까요? 그래서 제가 총수령 보험금을 옆에다 빨간 글씨로 탁 표시를 해놨는데 예. 만약에 제가 보험을 기준이 60세 남자 기준입니다. 20년 납이고 60세 남자 기준으로 보험을 3년을 내셨어요. 이분이 남자분이. 네. 그런데 3년을 내시면 총 납입한 보험료가 159만 1,200원이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사망보험금 500만 원 플러스 해서 659만 1,200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60세면은 60대까지는 아직 사망 확률이 별로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20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80세 이후에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은 얼마를 받냐면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4만 원대, 예. 3, 4만 원대. 20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60만 8천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총 수령하는 보험료는 1,560만 8천 원. 와, 이게 절반을 그렇죠. 더 받네요. 더 받죠. 예. 이게 500만 원이는 돈이 그냥 이자처럼 내가 낸 돈에 이자처럼 붙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사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가입한 1,0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인데 내가 낸 돈 대비 수령 보험금은 항상 똑같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15년 동안 만약에 15년 후에 사망을 한다. 그럼 나는 693만 원을 내요. 거의 700만 원 돈이죠. 그러면 700만 원 돈을 내고 1,00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낸 돈 플러스 한 300만 원밖에 추가로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조금 조건이 많이 틀리거든요. 예, 이게 비사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렇죠. 정신보험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정말 또 신기하기까지 한 착한 정신보험이 네네. A사였는데요. 음. 두 개를 좀 비교를 쭉 해주시죠. 네네. 그래서 A사랑 B사를 좀 비교를 해봐 네. 드리면은 A사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받고 또 받는 예. 사망보험금도 받고 내가 낸 보험료도 100% 다 받는 이런 조건이시고요. 가입 연령대도 굉장히 높아요. 40세부터 가입 가능하시고요.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20년 동안 납입 완료 후가 되더라도 2.25 복리로 계속 내 적립금은 커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병자도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래 사실수록 보험금이 점점 커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오래 살길 바라겠죠. 맞아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 A사와 B사 중에 당연히 네네. 오늘의 원픽은 착한 종신보험인데 최종 정리, 이게 얼마나 네네. 좋은지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원픽을 내가 너무 누누이 네. 착한 정신을 말씀을 드려서 원픽은 당연히 A사겠죠. 왜냐하면 필요한 시기에 가입 연령이 너무 넓잖아요. 45세부터 75세까지. 그리고 가입 금액도 최소 500만 원부터 최소 5억까지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받고 또 받는 이런 좋은 보험이 있으니까 한번 문의를 주시면 최소 500만 원까지 가지고는 상조보험 형태로 활용을 하시고요. 뭐 몇 억씩 가입을 하실 거면 상속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착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보시면 느끼셨겠지만은 보험료 자체도 착했는데요. 만약에 내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자녀분들 혹은 가족분들에게 사망보장 금액이 나가는 건 물론이고 그동안 내가 매달 냈던 모든 보험료를 100% 다 돌려주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하다라는 표현을 써주신 거고요. 자, 45세부터 75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다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이게 상도 서비스와 달리 납입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망 시에 그때부터는 또 납입 면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경화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려 있는데 지금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살펴보시죠. 자, 9932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항암 치료제를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많이 나왔던데요. 암보험은 다 비슷한 것인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암보험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자, 안수현 전문가님, 항암 치료에 대한 보장이 일반 암보험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우리가 암보험 많이들 이제 걱정돼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암은 의료 환경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암보험 관련돼서는 뭐 진단금이 전부였고 수술비, 뭐 입원비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암 수술을 했으면 일주일 이상은 놔두질 않습니다. 빨리 병실없다고 나가라고 하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의료 환경은요, 수술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런 항암이라든지 아니면 방사선을 쪄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입원해서 치료하나요? 보통 통원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의료 환경은요, 수술비가 아니고 통원비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암 걸렸다 하면 진단금만 받고 끝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물이 좋아진 게 많이 있습니다. 뭐 표적항암제, 뭐 면역항암제, 그리고 뭐 항암, 뭐 세기 방사선 조절, 뭐 양선자, 뭐 치료기,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이요, 아직 손해율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너무 저렴합니다. 5천만 원 보장받자고 몇천 원만 내면 되는 이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10,000원 넘게 보험금을 내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요. 지금 시대, 의료 환경에 맞춰서 통원비, 방사선비, 항암제 비용, 이런 비용을 준비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암보험 준비 방법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암보험 있으신 분들도 최신 치료 받아보셔야죠. 진단비 추가하기는 너무 비싸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뭐 통원비라든가 암 최신 치료비도 몇천 원이면 추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왔는데 살펴볼까요? 자, 30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7살 아들이 식당에서 넘어져서 손목 골절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식당에 보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 아드님이 다치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걱정이 많으셨죠. 네. 그런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요즘은 영업장마다 다 그 영업배상 책임이라는 보험을 가입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 당시에는 몰랐어도 애가 너무 아파해서 병원 갔는데 며칠 지났는데
골절에다가 뭐 찰가상도 당했어요. 그러면 식당에 바로 찾아가셔서 사실 정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험 처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식당 가서 식당 주인분하고 상담하시면 이 정도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치료 잘 받으시고 식당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이 있으면 참 고맙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드님이 식당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도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보시죠. 자, 882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경증 치매 생활비 보험에 대한 방송 지금 잘 봤습니다. 치매는 진단비를 크게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소개해 주신 생활비를 준비하는 게 좋은 걸까 궁금합니다. 라고 넣어주셨습니다. 자, 안수현 전문가님, 저도 궁금해요. 진단비랑 생활비 어떤 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아나운서님 그 1억과 매달 500만 원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일단 매달 받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치매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치매보험을 크게 많이 준비하셨다가 한 번에 2천만 원, 5천만 원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치매라는 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증부터 생활비를 매달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큰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매달 반복적으로 생활비를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이런 치매 같은 경우는요. 쭉 10년, 20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생활비를 선택하시는 게 진단비보다 훨씬 더 큰 보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치매라는 질병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끝이 좀 보이지 않는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단비보다는 매달 받는 생활비에 집중해 보는 게 정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저렴한 치매보험 소개해드렸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자, 309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분은 오래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더 가입하라고 권유를 받았는데 보장을 그럼 두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김경아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 2개면 양쪽에서 다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네. 운전자 보험이 요즘 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네, 있기는 맞아요. 하는데 예전에 가입하신 거라면 아마 보장 금액이 굉장히 작으실 거예요. 3천 정도 가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금액 가지고 모자라면 조금 더 보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운전자 보험 비례 보상이라고 해서 금액이 3천만 원 이내시면은 3천만 원에서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금액이 한 5천, 6천 정도 나왔으면 그 금액에서 해결이 안 되시니까 아마 주변 설계사님이 보완을 하라고 아니면 민식이법 때문이라도 보완을 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자꾸 하시나 본데요. 저는 만약에 추천을 해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운전자 보험은 이게 운전자 보험 자꾸 운전자 보험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운전자를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상품으로 보장을 제대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안 그래도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 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일단 연락 주셔가지고 바꿔갈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상담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보시죠. 자, 2323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넣어주셨습니다. 가족력이 고혈압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해서 미리 어떤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가족력 고혈압 어떤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고혈압이면 만병의 근원이죠. 고혈압으로 인해서 뭐 고지혈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하는데요. 만약 아직 자녀가 어리다면 앞으로 이제 예측되는 질병이 고혈압이잖아요. 만약 그 혈관의 압력이 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약을 계속 드실 거예요. 예. 약을 멈추지 않고 계속 드시면 당연히 신장에 무리가 올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장 투석까지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예. 신장이 망가지면 온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긴 돈이 많이 드는 질병이죠. 신장 같은 경우도. 그러면 신장이 한쪽이 없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질병일까요? 질병 후유장애 정보가 생각이 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내 몸이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내 몸 재구실을 못한다면 사실 질병 후유장애는 뭐 80세 이후, 90세 이후에만 걸리는 이런 보장 내용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내 장기나 내가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한다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고혈압 아직 생기기 전에 누구나 어리거나 나이 드신 분이나 안 아플 때 준비할 수 있는 보장이야말로 바로 질병 후유장애이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혈관 관련돼서는 보장 크게 갖고 가시는 게 맞고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뼈가 약해집니다. 그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요. 뼈가 약해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위 쪽 보장으로 준비하시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 진단 쪽, 상위 쪽,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이런 쪽으로 준비하시면 정말 저렴하게 든든한 보장을 갖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혈압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혈압이 참 흔한데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할 때 질병 후유장애 보장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시청자분들도 얼른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